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어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요, 지난 15일 기준 주간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 0.08%가 올랐습니다. 그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됐는데요. 특히 강남과 서초, 송파 이렇게 이른바 강남 3구 쪽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0.14%가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전셋값의 상승을 그야말로 주도를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6.17 부동산 대책 나왔죠. 재건축 위축됩니다. 또 금리 인하에다가 주택 임대차 보호 3법 등 이렇게 서울 전셋값을 상승시킬 요인들은 풍부한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입주 물량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 대란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제 더 눈을 크게 뜨고서 현명한 부동산 투자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부동산 네트워크가 여러분께 힘을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97번, 서울전화 2128-3897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할인부동산의 박성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할인부동산닷컴의 박성준입니다.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오늘은 그 저번과 마찬가지로 서울 수도권 지역에 그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급속도로 사라지는 그 풍기 현상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경매 물건 중에 두 건 정도가 그 5억 원 이하로 저렴하게 경매 물건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추천드리려고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박성준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떠나보냐면요, 서울시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로 떠나볼 텐데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일단 먼저 아파트 1번 물건의 그 개요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7호선 수락산역에서 약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무척 양호한 물건이겠죠. 그다음에 대지권은 41.62 제곱미터이고 전용 면적은 84.514 제곱미터입니다. 전용 25평이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매각 대상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며 준공은 2000년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감정가는 지금 현재 그 100%로 4억 7,2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 7호선 타고 거의 끝자락 쪽으로 가면요. 수락산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가깝습니다. 걸어서 2분 거리라고 하니까 정말 초역세권이죠. 여기에 2000년도에 준공된 이 상계동 아파트를 만나보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자세한 또 경매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예, 일단 그 경매의 그 기본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용도는 아파트고 그 채권자는 땡땡이고 감정가는 4억 7,200만 원이며 대지권은 41.62제곱미터, 그 다음에 채무자는 땡땡이, 그 다음에 최저가는 4억 7,200만 원,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은 84.514제곱미터이며 소유자도 역시 땡땡이가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10%인 4,720만 원이고 제시의 건물은 없고요. 매각 대상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며 청구 금액은 약 1억 1,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방법은 기일 입찰이며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12월 6일 날이었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2019년 9월 25일이었습니다. 예,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 건물 등기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구에는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구에 2011년 4월 15일 날 땡땡이가 근저당을 1억 5,6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9월 1일 날 땡땡이가 근저당 6,756만 원 설정하였고, 그 다음에 을구 7번에 보면 2016년 8월 16일 날 땡땡이가 근저당 2억 1,600만 원을 설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물건지 건물 등기 현황 똑같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똑같이 하두가 근저당을 설정했고 또 2019년 4월 6일 날 근저당 2억 설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5월 24일 날 땡땡이가 근저당을 가처분 했죠. 그 다음에 9-2번 그것도 근저당 똑같이 가처분 하였습니다. 똑같이 물건지 건물 등기 현황을 보시면 계속 가처분, 가압류 이렇게 복잡하게 설정이 되어 있죠. 예,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건물 등기 현황인데 여기에도 똑같이 계속 그 가압류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임의경매가 땡땡이와 땡땡이가 각각 2019년 9월 26일과 2019년 9월 27일 날 각각 기입 등기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건지 건물 등기 현황 똑같이 이것도 임의경매에서 같이 진행된 거고요. 그 다음으로 실거래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가 84.514제곱미터가 똑같은 평형이죠. 약 5억 4천, 5억 4,600, 5억 4,400만 원 정도의 거래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감정가가 지금 현재 100%에 4억 7,200이라고 한다면 무척 저렴한 가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보니까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이런 정보가 좀 많던데 이거 좀 안심하고 입찰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빨간 글씨로 써 있던 게 소멸 기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에 대해서 네.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소멸 기준 권리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말소 기준 권리와 소멸 기준 권리는 거의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잉여주의와 인수주의와 소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에 대한 거의 대부분 실행으로 인해서 소멸 기준 권리가 근저당권에 설정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가압류가 소멸 기준 권리도 될 수 있고 전세권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지만 근저당권의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 게 우리나라 보편적 80% 정도가 되고요. 그 소멸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하여 인수가 되는 게 있고 소멸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소멸 기준 권리가 최상위 천순위에 있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다 소멸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권리가 아무리 복잡하여도 이 물건은 소멸 기준 권리 이하의 모든 권리들은 소멸되는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셔도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소멸 기준 이런 얘기들이 중간에 있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이 어떤지, 이 주변 환경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건물 특징 그리고 입지와 호재까지 같이 좀 볼까요? 네, 일단 부동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지권은 41.62제곱미터이고 전용 면적은 84.51제곱미터. 2000년 4월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의 동은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총 299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이며 주차 대수는 259대입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고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3개이고 욕실이 2개, 그 다음에 거실, 주방, 발코니 구조로 이루어진 아파트라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그 현황상 한번 현황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사시는 분 얘기로는 그 수락산이 바로 가까이 있어서 공기도 시원하고 뭐 저녁에 아침 되면 춥다고 할 정도로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락산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고 뭐 노원초, 노일중, 성원중 등 가까이 있으며 동부 간선도로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시트를 한번 보시면 중랑천, 벽운, 근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 환경도 조성되어 있고 뭐 서울 북부지방법원 가깝죠. 도봉시장, 뭐 상계 근린공원 바로 D가 뒷산이 그 수락산이라고 하는 또 그런 장점이 있죠. 다음 시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선 경절철이 착공되었고 총 14.4km가 정거장 15개역으로 3개역까지 조만간 연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1세기에 준공이 됐습니다. 2000년에 준공된 아파트인데요.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3룸의 공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발코니까지 나와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치가 어디냐면 7호선 끝자락에 이 수락산 역이 있어요. 여기서 한 2분 정도, 걸어서 2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초역세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상계동 쪽에 제가 살았거든요. 이쪽으로 산책을 진짜 많이 갔어요. 이거 진짜 팩트입니다. 그만큼 제가 굳이 찾아서 산책을 갈 정도로 아주 평화로운 동네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살기만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기대할 만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북선 경전철에 대한 이런 앞으로 개발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꼭 한번 챙겨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 도와주실까요? 예, 한번 가격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는 4억 7,200, 그 다음에 최저가는 4억 7,200 100%에 진행되는 물건으로서 보증금은 4,720만 원 10%이며 청구 금액은 1억 1,000만 원 정도에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셨듯이 이 아파트는 현재 거래되는 시세가 약 5억 4천 정도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아파트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전해드렸죠? 이 중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3897번, 서울전화 2128-3897번으로 전화도 괜찮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또 다음 부동산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여기는 중랑구 묵동입니다. 그 반대쪽에 목동 아니고요. 중랑구 묵동으로 향해 볼 텐데 아파트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랑구 묵동의 아파트 개요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예, 중랑구 묵동의 그 아파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묵동 아파트이며 위치는 6호선 화랑대역에서 약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 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권 38.199제곱미터이며 전용 면적은 59.76제곱미터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며 준공은 1996년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가는 4억 1,900입니다. 다음.
자, 여기서도 화랑대역, 이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걸어서 3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6호선 화랑대역 근처고요. 96년에 준공 완료된 그런 아파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경매 물건 이제 경매 분석 좀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경매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일단 경매의 그 기본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도는 아파트이고 채권자는 김땡땡이고 감정가는 4억 1,900. 그다음에 대지권은 38.199제곱미터이며 채무자는 땡땡이고 최저가는 3억 3,520만 원입니다. 100%에서 한번 유찰되어 20%가 저감된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59.76제곱미터이며 소유자는 역시 땡땡이입니다. 보증금은 80%에 10%인 3,352만 원 되겠습니다. 제시의 건물은 없고요. 매각 대상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청구 금액은 약 1억 9,900만 원 되겠습니다. 입찰 방법은 길 입찰이고 배당 요구 종료일은 2020년 2월 4일 날 지났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2019년 11월 25일 날 이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고 물건지 건물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수는 9층에 있고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이며 전용 면적은 59.76제곱미터, 감정 가격은 1억 6,76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물건지 임차인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이 2010년 3월 22일 날, 그다음에 확정일자가 4월 14일 날, 그다음에 배당을 2019년 1월 14일 날 주택 임차권자가 전부로서 배당금 1억 5천만 원 전역으로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액한 부분이죠. 2,500만 원을 2012년 4월 4일 날 증액을 하였고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배당 요구는 똑같이 1월 14일 날 전역했고요. 그 다음에 6,500만 원을 2016년 4월 13일 날 확정일자는 2016년 4월 15일 날 했고 배당은 2019년 1월 14일 날 배당 요구를 하였네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 등기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요. 1996년 11월 4일 날 조땡땡이가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00년 12월 29일 날 땡땡이 은행에서 근저당 2,400만 원, 그 다음에 2016년 4월 13일 날 임차인이 주택 임차권 2억 4천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12월 6일 날 김아무개가 과압류 9,600만 원, 그다음에 중량구에서 압류, 그 다음에 2019년 11월 25일 날 김아무개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청구 금액은 1억 9,945만 1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지 실거래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평형이 2020년 3월 달에 거래가 되었네요. 3층과 6층이 거래가 되었는데 약 4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된 사례를 보시면 이 물건도 감정가 대비 실거래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렴하게 이 물건을 경매로 입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임차권 이런 게 있던데요. 게다가 배당 요구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이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아가나 이런 궁금증도 들던데 어떤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2010년도에 임차권은 대항력이 갖춘 그런 임차권이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설정을 2010년 4월 14일 날 하였기 때문에 2,400만 원 공공은행의 다음 순위라 하겠습니다. 그 순위가 2,4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변제권을 말씀드리는 거고 점립과 점유는 대항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경매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두 번째는 확정일자가 없죠. 확정일자가 없다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겁니다.
대항력은 이때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배당을 받을 때에 내가 우선해서 배당 받을 권리는 없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선순위가 된다면 인수하는 권리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액된 6,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2016년 4월 달에 이것도 똑같이 그 확정 일자까지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든 것도 다 배당으로 다 소멸된다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부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면서 그 두 번째에 2012년 4월 4일 날 그 2,500만 원에 대한 증액된 부분까지 임차권 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후순위로 진행되는 모든 그 상황들은 전부 다 소멸이고 이분은 그 땡땡이 은행 다음 순위로 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을 만약에 받게 된다고 한다면 명도 대상으로서 이분들도 다 명도하는데 쉽겠죠. 좋습니다. 이제 경매 분석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도움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 모습을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대표님, 여기 건물 특징부터 해서 입지 그리고 호재까지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 그 부동산 현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권은 38.199제곱미터이며 전용 면적은 59.76제곱미터이고 1996년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도식 구조이며 지역난방, 열병합, 그 다음에 총 1070세대 1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좀 큰 아파트라 대단지 아파트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2개, 욕실 1개, 거실, 주방 구조로 이루어진 아파트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호선 화랑대역, 서울대 입구역, 뭐해서 약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무척 지하철 역세권 괜찮은 아파트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형 마트,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공원도 가깝고 봉화산역도 가깝고 그다음에 뭐 도깨비 시장 이런 부분이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생활 인프라는 굉장히 양호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전철 면목선이 2022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교통 인프라가 확실하게 좋은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지하철역 화랑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정말 초역세권이죠. 9층까지 올라가시면 됩니다. 투룸의 아파트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동네 환경 자체가 사실 좀 평화로워요. 저도 자주 찾는 곳인데 이쪽에 뭐 조금만 나가시면요. 태릉입구 쪽으로 걸어가시면 뭐 먹을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쪽까지 가는 산책길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발 호재, 경전철 면목선에 대한 호재까지 안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건물 특징부터 입지 호재까지 다 알아봤으니까 가장 중요한 가격도 분석을 철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가격 분석 어떻게 들어볼까요? 예, 일단 가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감정가는 4억 1,900만 원이고 최저가는 3억 3,520만 원. 그다음에 보증금은 그거의 10%인 3,350만 원이고요. 청구 금액은 1억 9,94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건은 아까도 알아보셨듯이 실거래가가 약 4억 3천만 원대이고 지금 현재 3억 3천만 원대까지 떨어진 아파트로서 무척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아파트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 슬슬 인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NPL의 개념과 또 부실채권 매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일시는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교대역 5번 출구입니다. 직접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박성준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이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3897번, 서울전화 2128-3897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고민하고 좋은 물건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상담 시그널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의 전화 번호 알려드릴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이쪽으로 궁금한 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끝번호 6632번입니다. 상계주공 2단지를 3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고요. 현재는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규제라고 하는데 재건축했을 때 분양을 못 받을까요? 하셨거든요. 자, 상계동으로 가볼게요. 아파트 3년 정도 보유하셨는데 계속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또 이번 규제에 재건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사님 어떨까요? 네, 지금 뭐 상태에서 뭐 받냐 못 받냐 이 상태는 현재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건 뭐 고민 상담이 아니라 요번에 6.17 대책에 대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안에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인 경우에도 2년 정도 거주를 해야지만 분양권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그 법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올해 한 12월 달에 이제 그 도적법이라고 하죠. 그 법이 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좀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물건 자체를 좀 재건축 아파트를 끌고 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전세라든가 그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2년을 거주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좀 많이 고민 상담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시행 세칙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법률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발표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갭 투자, 즉 투기 세력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규제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한 의지가 좀 표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걸 내가 분양 못 받냐, 안 받냐, 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좀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올 이제 그 도정법, 이 도정법이
어떻게 법률이 개정이 되는가를 지켜보시고 거기에 따른 뭐 령이라든가 또 시행세칙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법이 바뀐다고 해서 소급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언제 시행이 돼서 어느 때부터 하겠다라는 내용까지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률 개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세칙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들어올 뭐 투기 세력, 소위 말하면 국토교통부가 얘기하는 그 소위 말하면 투기 세력, 즉 재건축 기대감을 갖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을 일단은 좀 차단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지금 현재 당장 문자를 주신 분께서 지금 규제라면 뭐 분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 지금 현재는 따질 것은 아니다. 좀 법이 변경이 되고 어떻게 법이 변경되면서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올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수요일에 규제가 발표된 이후에 또 걱정 많으시고 진짜 당장 지금 내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고민 많으실 텐데요. 너무 성급하게 어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신 후에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그래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문의 전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이고요. 끝번호 5620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부천 조마로로 285번 길 47단지, 자, 5억 6천만 원에 매도를 하고요.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4길 14번지, 476세대인데 6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신안산선과 GTX B노선 등 교통과 개발 호재가 많다고 해서 옮겨볼까 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하셨거든요. 자,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가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천에 계시다가. 자, 갈아타기 전략 괜찮은 건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옮겨도 괜찮은 걸까요? 네, 이거를 이제 실거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갭 투자 형태로 할 것이냐 이제 이게 두 개가 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안에서는 이제 문자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걸 이제 갭 투자 형태로 좀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현대 1차죠. 현대 1차 아파트 또 한양에 있는 아파트 이 두 가지를 좀 보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갈아타기 해서도 어떤 뭐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양 아파트는 좀 더 보시고 일단은 현대 아파트를 좀 보신다고 한다면 이 대림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죠. 주변 지역이 약한 400세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현대 아파트 위치 자체가 가격을 주도할 만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는 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양에 있는 그 이 부천 같은 경우도 좀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나중에 매도 시기에 대한 적정선을 좀 잡을 때는 가격은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가 좀 더 치고 올라갈 수는 여전히 있죠. 지금 매가 자체가 한 6억대 정도면은 좀 더 치고 올라갈 수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뭐 아파트를 바꿔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뭐냐면 한양 아파트 위치 자체가 이게 좀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 한양 아파트 쪽 주변 지역이 이 신중동역과도 가까이 인접해 있고요. 오히려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그 아파트 단지가 이게 크게 형성되어져 있는 지역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냐면 이 아파트, 주변 지역이 뭐 롯데 아파트 필요해서 이 동성 아파트를 포함해서 이게 전체가 하나의 단지로 좀 묶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렇게 단지로 구성이 돼서 하나의 마을로 구성되는 이런 아파트 자체는 가격대의 힘이 있거든요. 가격대의 힘을 좀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겁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 중동에 대한 로데오 거리라든가 앞쪽에 상업 지역이 밀집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전세가에 대한 상승 이런 어떤 기대감을 좀 갖게 되면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한양 아파트가 오히려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7호선 라인에서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연장 사업이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고 2027년까지는 안에 이제 청라까지도 들어가는 그 이제 연장 사업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7호선 라인이 갖고 있는 지하철에 대한 힘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주변 지역 자체가 이 상업 지역과 녹지 공간 또 주변 지역의 초등학교도 가까이 인접해 있어서
오히려 전세가의 힘 자체는 오히려 이 한양 아파트가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상승에 대한 힘이 둘 중에 어디가 많이 있느냐. 그래서 전세가를 받쳐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매가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를 봤었을 때는 오히려 서울에 있는 현대 아파트보다는 한양 쪽에 있는 이 아파트가 오히려 좀 힘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중동 쪽 주변 지역의 호재거리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이 아파트는 3년 후에 매도 시기를 잡으시든지 단기적으로, 안 그러면 한 5년 정도, 전세를 한 2번 정도 돌리고 나서 매도 시기를 한 번 더 잡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 부동산 주변에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호재를 내 부동산이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등포 쪽보다는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부천의 한양 아파트가 오히려 그 주변 호재에 힘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도 타이밍은 3년에서 5년 정도 봐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많으실 텐데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사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6.17 부동산 대책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 분석과 함께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요.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흐름과 또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호타워 3층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이고요.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 빨리 하고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으로 떠나볼게요.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통건물입니다. 이제 저희가 통건물을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일단 부천 괴안동 하게 되면 이 괴안동이 좀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괴안동 안에는 많은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전세가가 상당히 좀 튼튼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통건물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정성이 기반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개요 정보를 보시게 되면 이 역곡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약 한 205.5 평방미터로 약 한 63평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땅은 철거를 해서 현재 땅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고, 현재 이 물건이 이제 그 매수인을 만나게 되면 건물이 올라갈 건데요. 이 건물을 좀 보시게 되면 지상 5층으로 좀 꾸며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허가는 맡아놓은 상태다. 이제 건축 허가를 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좀 건물을 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상 5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총 7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3룸 4개, 또 2룸 2개, 원룸 1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요것은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지만 안에 내부 구조를 좀 약간 변경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내가 좀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물건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런 어떤 건물에 대한 개수, 룸에 대한 개수를 좀 약간 용도 변경을 시켜서 좀 다양하게 좀 꾸밀 수 있다는 것이 좀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즉 부천 주변 지역, 특히 괴안동 쪽 주변 지역은 임대보증금, 즉 전세에 대한 보증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 안쪽에서 토지가 대비해서 이 건물가 대비하게 되면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좀 높다,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일 자체를 약간 10월 달로 저희들이 좀 잡아놓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변경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매가 자체가 현재 10억 4천만 원 정도로 좀 되어져 있는데요. 현재 그 3룸 4개, 2룸 2개, 원룸 1개를 3룸 4개를 전세로 놓고 2룸 2개를 전세 보증금을 약간 절반 정도 받아서 월세를 받고, 또 원룸 자체로 월세를 받게 되면 전세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실투자금 자체를 상당히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서 통건물 소개해 드립니다. 통건물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장점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지금 충분히 또 구조에 대한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잘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통건물이면 너무 비싸지 않을까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지켜보세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안전한 임대 수요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입지적인 조건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재로 인한 상승도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떨까요? 네, 이 부천 하게 되면 상당히 개발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1호선 역공역에서 도보 약간 5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근데 이 역과 거치는 이 도로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이 도로, 이 역으로 이용하는 이 도로 자체의 부지를 보게 되면 바로 옆에 부천 괴한 공공택지지구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한 3만 원을 짓겠다라는 그 내용 안에 천호를 약 한 1,100호 정도를 여기다 짓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부천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진행하고 있다. 즉 주변 지역에 이런 어떤 물건 자체가 있다 보면 주변 지역 호재거리를 받아서 전세가 상승이라든가 집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바로 옆에 이 향동지구가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향동지구와 부천 괴한 택지지구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의 역과 사이에 위치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의 교통 여건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시흥 인터체인지라든가 이 서부간선도로 이 광명 RC가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길게는 약 한 12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런 어떤 교통에 대한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다. 또 지하철을 이용하시게 되면 가산이라든가 마곡 또 여의도까지는 약 한 20분대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와 교통에 대한 어떤 그 안정성, 이렇게 안정이 돼야지만 전세 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좀 들어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초등학교라든가 먹초상권이 위치했으면은 어떤 전세 수요자들이 장기적으로 좀 거주하게 된다.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또 다른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범물권지 주변 지역으로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향동 택지지구와 이 계안지구가 이렇게 위치했어요. 또 주변 지역, 즉 역공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역곡, 즉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것도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개발 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좀 보시게 되면 이 향동지구와 옥길지구 또 소사와 역곡 구도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역곡역 쪽 구도심 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주거 지역으로 되어져 있는 지역들의 어떤 집가가 좀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괴안지구 안쪽에 현재 지금 한 1,000호 정도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또 관공서라든가 이것도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만큼 주변에 이제 필요했던 어떤 녹지 공간 이런 것들 좀 마련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호재와 입지를 좀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살펴보고 오셨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적인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어디에 지어지나요? 네, 건물 좀 내용을 좀 보시기 전에 이 안에 들어가는 임차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물건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건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전용 면적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게 좀 지어집니다. 총 한 7세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근생 다세대 주택이다. 이 다세대 주택에 들어간다는 것은 임대 사업자를 내서 활용하기에 상당히 좀 용이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이만큼 공유 면적과 전용 면적을 활용해서 이 분양 면적 자체가 주변 지역에 있는 어떤 그 3룸보다는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나오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좀 철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바로 이제 지을 수 있도록 부지 자체가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건의 좀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 앞쪽, 이 정면이 되는 부분은 약 한 6m 도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좀 특징입니다. 또 바로 이 후면 쪽이 주로 대부분이 막혀져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앞면이 6m 도로, 이 뒷면이 약 한 4m 도로이기 때문에 활용성 면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지역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임차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의 이제 전세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전세가 약한 3룸이라든가 2룸을 좀 보시게 되면 이 가격 자체가 거의 뭐 매가의 정도에 다다를 만큼 전세가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올 전세를 놨을 경우에는 거의 뭐 전세 수준에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오히려 뭐냐면 내가 거주하면서 건물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본 물건 자체를 전세하고 월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 전세와 월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전체 반전세라든가 올 전세를 놔서 진행했을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과 합치게 되면 약 한 11억 정도가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월세가 약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3, 4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월세를 150만 원을 갖고 내가 이 통건물을 갖는다. 이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예상 가격을 좀 분석을 한다 그러면 예상 매매가 자체가 15억 4천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거의 뭐 매가 자체가 전세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그 예상 임대가를 월세를 놨을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약 한 11억 정도를 좀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자체가 1억 5천 미만대에서 가져갈 수 있다. 여기서 등기 비용이라든가 기타 비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한 1억 5천 선에서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 그 통건물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서 통건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통건물 괜찮다, 또 직접 가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정보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상가 기다리고 있고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요새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은행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자 비율이 상당히 좀 낮거든요.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활용해서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상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또 다주택자가 되고 그런 어떤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상가 쪽으로 좀 많이 좀 기울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상가라든가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마트가 직영점으로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수익을 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 물건은 강일역 미사역에 인접해 있고요. 지하 2층에서 5층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고 본 물건은 1층 코너변에 위치했습니다. 현재 지금 건물 자체가 지금 2층에서 5층까지는 이 소아과와 산부인과로 현재 입점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편의점이 없어요. 편의점이 없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또 편의점이 있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담배권인데 이 담배권을 가져올 수가 없으면 수익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 보물 물건이 위치해 있는 곳은 편의점이 없습니다. 또 직영점이 와서 편의점 조사를 했는데 담배권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저희들이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입점주에게는 상당히 좀 용이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가 자체는 9억 3천만 원에 되어져 있습니다. 입지 여건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본 물건은 강일역 5호선과 5호선 미사역에 인접해 있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강일 미사지구, 즉 미사 신도시 쪽에서 핵심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만큼 뭐 주변 지역의 그 아파트 세대수라든가 또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임차 수요층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수요층들은 크게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도로 교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5호선 연장 사업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연기는 될 것 같지만 올해 이제 개통을 할 겁니다. 개통이 되게 되면 그만큼 강동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업무 시설들이 옮겨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지역 자체가 이 부채꼴 모양 형태로 뭐 3,000세대, 3,900세대, 뭐 6,000세대 해서 거의 뭐 한 13,000세대가 중간에 좀 포짐이 되어져 있고요. 이 도로 자체가 이게 보도가 되어져 있어서 걷는 거리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본상가를 이용하기에 상당히 좀 편리하게 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쪽 주변 지역에 많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린 상가, 즉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애초에 분양을 했었을 때 이런 상가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지 내 상가를 거의 뭐 없애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대수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상가 쪽 지역으로 이동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상가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 호재거리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하철 연장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다양하게 좀 내포가 되어져 있고요. 또 건물의 좀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산부인과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성악과로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본 물건에 대한 위치가 이렇게 좀 코너변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코너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상당히 좀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너변에 위치했으니까 가시성과 집견력이 상당히 좀 우수하겠죠. 주변 지역 자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 가시성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산부인과가 벌써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5층이라든가 4층, 이 3층을 보시게 되면 산부인과로 운영할 만한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또 2층 같은 경우는 소아 청소년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안정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1층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약국이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너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는 좀 찾기 힘든 그런 어떤 그 구분 상가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눈에 좀 팍 띄죠. 그렇게 이제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주차장입니다. 이런 어떤 물건이 있게 되면 근린상가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상당히 좀 불편한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게 투웨이로 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투웨이로 되어져 있어서 이게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좀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상 가격을 좀 분석을 해드린다고 한다면 본 물건 자체가 9억 3천만 원에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예상 임대가는 보증금 7천만 원에 월 350만 원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임차 의향서를 현재 받고 있는데 이 정도 비용은 저희들이 지불하고 저희가 이제 편의점을 내겠습니다라는 의향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 약 한 35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출, 즉 상가에 대한 어떤 대출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보증금과 이 대출액을 활용하시게 되면 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충분히 이 대출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예상 임대가와 대출액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3억 9,500만 원에 월 약 한 350만 원, 즉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높은 안정적인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상가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투자 정보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항상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 준비되어 있죠. 김광섭 이사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6.17 부동산 대책 심층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자,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흐름과 함께 또 도심 집중화 현상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느덧 벌써 6월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내 부동산의 시간만 멈춰 있는 것 같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문의 전화 계속 열어둘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